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GI 이노베이션이고요. 오늘 주가는 7.9%, 8% 밀렸다라고 봐야겠죠. 오늘 시장 뭐 다들 보셨겠지만 하락이 굉장히 강했고 장중에 반등다운 반등 보여주지 않았고요. 그냥 하루 종일 두들겨 패는 섹터에 대한 구분이 뭐 딱히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일부 테마주들, 최근에 또 테마애들이 일부 이제 또 새로 튀어나왔는데 공교롭게 이런 시기에 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립니다. 바이오도 뭐 반도체도 2차전지도 오늘 일단 메인 그 하락의 베이스는 반도체랑 2차전지였다라고 봐야 되고요.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좋았지만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바이오 종목들이 뭔가 이렇게 시장을 방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다만 이제 막판에 뭐 테마주, 뭐 탈모 치료, 그러니까 걔네들을 바이오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단순 테마주죠. 그냥 어떤 기대감을 갖고 뭐 실적이나 아니면 임상이나 뭐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기대감이 없이 과거에 막 뭐 우리도 뭐 코로나 합니다. 뭐 우리도 뭐 치료제 합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대부분 다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도 오늘 시장은 쉽지 않았다. 중요한 거는 일단 뭐 가격은 추세 이탈이 됐습니다. 단기 추세는 이탈이 됐고 저점은 아직 윗구간에 자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제노베이션은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17,000원을 막아주긴 해야 돼요. 시간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제노베이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섹터가 오늘의 하락으로 결국 가장 많은 데미지를 받은 건 시간입니다. 추세를 그냥 딱 뭔가 막아주고 반등을 보여주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돌린다의 관점으로 봐야지 여기에서 시장이 뭐 꺾여져가지고 내려가서 뭐 우회항을 뭐 땅굴을 파고 내려간다? 계단식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여전히 시장에 많은 것들이 크게 바뀐 거는 없죠. 또 오늘 뭐 합니까? 오늘 또 고용지표 나오죠. 고용보고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한테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보다 좀 더 올라와 줄 수 있는가? FOMC에서 일단 시장이 지금 뭐에 반응하냐면 오늘은 뭐 사실 뭐 기술적인 거야 뭐 추세 이탈 나온 거고 하단으로 17,000원 이제 뭐 지켜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봐야 되거든요. 17,600원을 막아줄지 아니면 이쪽으로 이제 바로 양봉을 보여줄지 이게 중요한 건데 바이오는 내가 지금 개별적인 어떤 그 기대감을 갖고 당장 막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으면 대부분 다 지수 따라 내려갑니다. 특히나 제너레이션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는 종목들은 더더욱 그래요. 오늘 뭐 알테오젠, 뭐 에이벨바이오, 리바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딱히 뭐 양봉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얘네들도 그냥 시장이 밀려 내려가니까 지수가 내려가니까 오늘은 우리도 그냥 내려가야 되나 보다 이러고 내려간단 말이죠. 가격을 뭐 어차피 올렸다가 내린 거기 때문에 심리적인 데미지는 커요. 하지만 기술적인 데미지가 지금 세게 들어오는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제노베이션이 이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보여줬던 거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반등 나오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게 많이 아쉬운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파월은 어쨌든 내년에 1회 인하를 좀 보고 있다. 그리고 내후년에도 1회 인하를 보고 있다. 근데 시장은 알고 있죠. 파월이 내년 5월에 임기가 어차피 이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인사들로 연준이 채워진다라고 하면 과연 걔들도 내년에 금리 인하 전망을 1회로 할까?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좀 중립금리 이 정도로 보고 있는 레벨이 3.25%이기 때문에 아직 내려갈 수 있는 폭 자체는 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아예 많지는 않지만. 근데 추가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또 파월도 어쨌든 지금은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다가 비중을 두겠다.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 뭔가를 파월이 받겠죠. 어떤 데이터도 없이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 그러면 물가가 어느 정도 뭐 버틴다거나 살짝 뭐 올라오는 흐름이 있다라고 해도 고용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우리가 유지를 하겠다. 파월이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파월의 후임자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아니야 물가가 더 중요해 고용 무너지는 거 크게 의미 없어 해가지고 갑자기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를 꺾어버리겠습니까? 트럼프 쪽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질 텐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한테 어쨌든 간에 지금 특히나 이제 제너레이션 같은 기업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 모멘텀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좀 긴 관점으로 볼 때 바이오가 갖는 불리함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이 기술주 위주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에 나오는 그런 바이오의 결과를 그대로 따라가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가 버텨도요, 우리나라 바이오는 지수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뭔가 코스닥도 밀어야 되고 코스피도 밀어야겠다 하면은 바이오도 밀어버립니다. 미국 시장에 바이오가 오르고 뭐 일레이 릴리가 양봉이 나오고 화이자가 올라오고 뭐 머크가 주가가 버티고 이런 것들을 크게 막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요. 지금은 외국인 기관들이 지수를 뭔가 좀 누르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 맞기 때문에 이런 식의 조정이 좀 과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아쉽죠. 2만 원 지켜주고 잘 버텨줬는데 결국에 시장이 내리밀리니까 제노베이션도 가격을 포기하고 밑으로 돌린 거란 말이죠. 물론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나중에는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주주분들의 기분은 많이 안 좋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좋은 자리 줬다가 내가 진짜 2만 원 위로 올라오는 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한 달, 두 달 기다렸는데 또 허무하게 내줬네. 꼭 이럴 때 되면 시장이 꺾이네. 당연히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지금 바이오를 움직였다는 건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딱히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파월이 얘기했던 것보다 플러스 알파의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뭐 반도체와 실적이 좀 더 중요하긴 하지만 바이오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실적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모멘텀은 또 아닌 만큼 오늘 고용보고서가 일단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하면 그래도 기술주들이 요즘에 뭐 올라갈 명분이 정말 건덕지가 진짜 1도 없었지만 다시 또 움직일 빨간불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베이스를 제공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뭐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이게 짧게 보면 조정이 강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 위를 보긴 해야 돼요. 파월이 금리 인상은 애초에 선택지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못 박았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보통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중간 선거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시장에 유동성을 좀 공급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연준에서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약발이 좀 안 먹힌다라고 하면은 뭐 내년에 추가적인 그런 정책들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건 단순하게 그냥 행복 회로를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채권 시장을 보면은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은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고 오늘 주가가 8% 밀렸다라고 해가지고 좌절할 만한 저는 그 정도의 조정은 지금 시기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요. 그냥 단기 변동성. 아무래도 최근에 고점 부근에 비투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심리를 좀 꺾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다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이닉스 뭐 투경 걸려 있을 때 이럴 때 담보 못 맞추고 가격 밑으로 빼가지고 반대 매매 끌어내고 이러면은 외국인 기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란 말이죠. 다음 랠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때는. 그래서 뭐 더 흔들고 갈지, 하이닉스를 지금 50만 원 깨고 갈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금리라는 그 사이클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의 포지션을 고려할 때 저는 제노베이션한테 지금에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막 그렇게 추세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것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연기금 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이 이거는 그냥 뭐 오늘 양매도 포지션을 그냥 만든 거라 시장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어차피 중단 가격 계속 개인 투자자 외국인 기관들이 들락날락했던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나오는 이 정도의 매도 수량은요 주가에도 그렇게까지 막 중장기적인 영향을 줄 확률은 낮습니다. 언제든지 외국인 기관들이 뭐 10만 주 단위로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또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데이터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내일은 일단 방어 쪽 주가를 최대한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저점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다시 18,000원 위로 돌려 나오는 이 흐름 우리가 앞에 이 하락이 나올 때도 별 생각 없이 그냥 버텼거든요. 네. 이 사이클 물론 뒷구간의 하락이 세게 나오긴 했지만 이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연말 이벤트, 올해 이제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지금 시장이야 뭐 흔들리긴 해도 매번 이런 흔들리는 구간들이 다 좋은 기회였죠. 10월도 그랬고, 9월도 그랬고, 11월도 그랬고, 그 관점은 12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회로 반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시장이 랠리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제 이벤트 정식 시작 전까지는 또 얼리버드 혜택을 드리니까 또 많이들 편하게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이 또 시장이 주는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